깡충 개구리 혹은 사슬에 묶인 8마리의 오랑우탄. 그 왕만큼 재담을 즐기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는 오로지 재담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같았다.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것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지름길이었다. 7명에 이르는 그의 재상들은 모두 이미 뛰어난 익살꾼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익살꾼인 동시에 덩치가 크고 살집이 좋으며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왕과 닮았다. 사람들이 농담 덕분에 살이 찌게 된 건지, 아니면 기름기 그 자체에 농담을 좋아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확언을 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비쩍 마른 익살꾼이란 이 지상의 희귀한 종자의 세애라는 것이다. 재담의 세련됨 혹은 왕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담의 유령에 대해서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를 특별히 탐복시켰던 것은 익살의 폭이었고, 폭을 위해서라면 그는 더러 길이도 참아낼 수 있었다. 지나친 섬세함은 그에게 따분한 것이었다. 그는 볼테르의 자디그보다는 라블레의 가르강튀아를 선호했을 사람이고, 대체로 언어 유희보다는 짓궂은 장난이 그의 취향에 더 잘 맞았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어릿광대가 궁정의 유행에서 아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막강한 위력을 지닌 대륙의 권력자 중 몇몇은 여전히 모자와 방울이 달린 얼록달록한 옷을 입은 광대를 궁중에 머물게 했다. 왕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대한 보답으로 광대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즉흥적으로 발랄한 재담을 할 수 있어야 했다. 우리의 왕이 자기 소유의 광대를 가진 것은 물론이다. 실상 그 왕에겐 어리석은 뭔가가 필요했다. 왕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대신인 7명의 현자들이 소유한 진지한 지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의 광대 혹은 전문적 어릿광대는 단순한 광대 이상의 존재였다. 그가 난쟁이이자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왕에게 그는 보통 광대들보다 3배는 더 가치 있는 존재였다. 그 시절의 궁정엔 난쟁이들이 광대만큼 흔했다.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광대와 그 웃음의 대장인 난쟁이를 둘 다 소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긴긴 낮 시간을 보내기 힘겨워했을 군주들이 많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 어릿광대들은 보통 100이면 99분 뚱뚱하고 건장하며 보기 흉할 정도로 덩치가 큰 편이었다. 덕분에 왕이 깡충갱울이라는 한 사람 안에 3개의 보물을 함께 가졌다는 사실을 자축할 만한 일이었다. 깡충개굴이라는 이름은 물론 그 난쟁이의 세례명은 아니었고, 단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7명의 대신들이 붙인 이름이었던 듯하다. 실제로 깡충개구리는 뛰는 것과 꿈지럭거리는 것의 중간이라고나 부를 만한 일종의 절룩거리는 걸음걸이가 아니고서는 걷지 못했다. 그의 그런 걸음걸이가 왕에겐 무한한 즐거움의 원천이었고 또한 위안거리이기도 했다. 궁정인 모두가 왕의 풍채가 아주 좋다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깡충개구리는 다리가 뒤틀려 엄청난 고통 없이는 길이나 마루 위를 걸을 수 없었고, 그나마 아주 어렵게밖에는 못 걸었지만 그럼에도 자연의 법칙 덕분인지 하체의 결핍을 보상하려는 듯 그의 팔에는 엄청난 근육이 잡혀 있었다. 덕분에 그는 나무나 밧줄 혹은 무엇이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용해 많은 묘기를 선보였다. 참으로 경이로운 솜씨였는데 그런 순간에 그는 확실히 개구리보다는 다람쥐나 작은 원숭이 같았다. 깡충 개구리가 원래 어느 나라 출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찍이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우리 왕의 궁정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머나먼 곳에 있는 미개한 나라에서 온 것은 틀림없었다. 왕의 휘하에서 승승장구하던 장군 중 하나가 깡충 개구리와 그보다 키가 약간 큰 난쟁이인 어린 소녀를
인접 지역에 있던 각자의 집에서 강제로 요괴해서 왕에게 선물로 보냈던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자그마한 이 두 포로가 남달리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리라. 실제로 그들은 곧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 친구가 되었다. 깡충 개구리는 사람들에게 꽤 많은 재밌거리를 제공하긴 했지만 결코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던지라 트리페타에게 도움을 줄 능력은 별로 없었다. 그녀는 비록 난쟁이이지만 워낙 우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감탄과 귀여움을 샀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꽤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깡충 개구리를 도와주었다. 어떤 날이었는지는 잊었지만 한 중요한 국경일을 맞아 왕은 가장무도회를 열기로 했다. 가장무도회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행사가 궁정에서 개최될 때면 언제나 깡충 개구리와 트리페타가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불려 들어갔다. 특히 깡충 개구리는 가장무도회를 위해 화려한 행렬을 꾸미고 희한한 인물을 생각해내고 기발한 복장을 꾸며내는 등의 솜씨가 대단해서 그의 도움 없이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듯했다. 축제의 밤이 다가왔다. 가장무도회에 휘황찬란하게 해줄 온갖 종류의 고원물로 장식된 호사스러운 방이 트리페타의 눈 아래 펼쳐졌다. 궁정 전체가 기대로 들썩였다. 복장과 인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인물로 가장할지 벌써 한참 전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닌 듯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물로 가장할 것인지 일주일 혹은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다. 어느 누구한테서도 티끌만큼의 우유부단을 찾을 수 없었다. 왕과 7명의 대신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끝까지 망설였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불가능하다. 아마 일종의 농담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그들의 몸매가 너무 뚱뚱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다는 게 좀 더 그럴 법하다. 어찌됐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서 정해진 축제의 시간이 코앞에 닥쳤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트리페타와 깡충개구리를 불러들였다. 조그마한 두 친구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타났을 때 왕은 내각을 구성하는 7명의 대신과 함께 앉아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왕의 얼굴은 아주 불쾌해 보였다. 왕은 깡충개구리가 포도주를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 불쌍한 절름발이는 포도주를 마시면 거의 광적인 상태에 빠졌고 광적인 상태란 결코 편안한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는 왕은 깡충개구리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해서 그가 명랑해지도록 강요하기를 즐겼다. 이리 오너라 깡충개구리. 어릿광대와 트리페타가 방으로 들어서자 왕이 말했다. 이 자리에 없는 네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여기 가득 따른 술잔을 들어 모두 꿀꺽 마시거라. 그런 뒤 기발한 착장으로 우리를 도와주거라. 뭔가 대단히 신기한 평범하지 않은 인물을 생각해내라. 똑같은 인물들만 한없이 반복하는 것에 신물이 났으니 말이야. 이리 와, 어서 마셔라. 술이 들어가면 네 생각이 반짝반짝 빛날 테니까. 깡충개구리는 왕의 이 같은 무리한 요청을 평소처럼 농담으로 얼버무려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힘이 붙였다. 그날이 마침 그 불쌍한 난쟁이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을 위해 술을 마시라는 명령을 받은 그의 눈은 눈물로 글썽거렸다. 난쟁이가 공손한 자세로 폭군의 손에서 술잔을 건네봤자니 닭똥 같은 쓴 눈물이 술잔 속으로 방울방울 떨어졌다. 난쟁이가 마지못해 술을 쭉 들이켜자 폭군이 홍소를 터뜨렸다. 좋은 포도주 한 잔이 가진 막강한 위력을 보라고. 이것 좀 봐. 눈이 벌써 반짝반짝 빛나질 않는가. 불쌍한 친구. 그의 큰 눈은 빛을 발한다기보다 반사하고 있었다. 흥분을 잘하는 그의 두뇌에 포도주는 강력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미쳤다. 그는 떨리는 손길로 탁자 위에 술잔을 내려놓은 뒤 반쯤 미친 듯한 눈길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모두 왕의 장난이 성공한 것에 아주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살이 뒤룩뒤룩 찐 수상이 말했다. 그러세. 자, 깡충개구리, 우리를 돕도록 해라. 인물들, 그렇지. 인물들이 필요하거든. 우리 모두 말이야. 왕이 이 말을 진짜로 농담 삼아 한 것이었으므로 7명의 대신은 그를 따라 웃었다. 깡충개구리 역시 살짝 다소 공허하게 웃음을 지었다. 어서 뭐 좋은 생각 없느냐? 왕이 재촉했다. 뭔가 아주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려고 노력 중이옵니다. 난쟁이가 술 때문에 어찌러찌래하며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노력 중이라니! 폭군이 사납게 외쳤다. 그게 도대체 무슨 당치 않는 말이냐? 알겠다. 네놈이 포도주를 더 마시고 싶어서 부르퉁한 게로구나. 옛자, 이걸 마셔라.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술잔을 가득 채워 숨이 차 헐떡이면서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절름발이를 향해 내밀었다. 마셔라, 명령이다. 그 극악무도한 왕이 외쳤다. 안 마신다면 악마에 걸고. 난쟁이는 망설였다. 왕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점점 더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신하들은 희죽희죽 웃었다. 그때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진 트리페타가 왕자를 향해 다가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사고 간청했다. 그 폭군은 그녀의 무모한 용기에 놀라 잠시 동안 멈칫하고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당황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어떤 말로 자신의 분개를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는 듯 했다. 마침내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와락 그녀를 밀친 뒤 가득 찬 술잔을 들어 그 안에 술을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부었다. 불쌍한 소녀는 억지로 침착하게 몸을 일으킨 뒤 감히 한숨 한 번 내쉬지 못한 채 탁자 끝에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약 30초가량 나뭇잎이나 깃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쥐죽은 듯한 정적이 이어졌다. 그때 나지막하면서도 날카로운 길게 끌리며 이어지는 듯한 삐걱 소리가 들려와 고요가 깨졌다. 분명치는 않았지만 방의 내 구석에서 한꺼번에 울려 나오는 듯 했다. 뭐 때문에?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따위 이상한 소리를 내느냐? 왕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난쟁이를 향해 돌아서면서 따져 물었다. 그는 이제 술에서 상당히 깨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폭군을 향해 침착하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간단히 대꾸했다. 소인이요?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러겠사옵니까? 소리가 바깥에서 들어오고 있는 듯 하옵니다. 신하가 말했다. 창가에 있는 앵무새가 새장의 창살에 불이를 가는 소리가 아닌가옵니다. 그런가 보구나. 그 의견에 큰 안도감을 느끼는 듯 왕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기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이 미천한 놈이 이를 가는 소리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 말에 난쟁이가 웃음을 터뜨려 혐오감을 자아내는 크고 튼튼한 치아를 드러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그는 왕이 원하시는 대로 포도주를 계속 마시겠다고 굳은 결심은 한 사람처럼 말했다. 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어서 깡충개구리는 술잔이 가득 담긴 술을 단숨에 마신 뒤 즉시 가장무도회를 위한 계획에 원기왕성하게 달려들었다. 평소에 술을 마시면 그랬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어떤 연상작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하고 그가 매우 안온한 태도로 그리고 일생 동안 포도주라고는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한 사람 같은 얼굴로 말했다. 폐하께서 저 소녀를 밀쳐내시고 그 얼굴에다 포도주를 끼얹은 직후에 그리고 창밖에서 앵무새가 그 이상한 소리를 내는 동안 썩 훌륭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사온데 소인의 나라에서는 흔한 놀이로 가장무도회에서 자주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주 새로운 놀이일 것이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걸 연출하려면 8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아주 딱 맞춤이구만. 왕의 우연의 일치를 곧바로 발견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대견해하며 웃으며 외쳤다. 나와 7명의 대신, 그렇게 하면 딱 8명이니까. 어서 말해보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소인의 나라에서는 그걸 사슬에 묶인 8마리의 오랑우탄이라고 부르옵니다. 그리고 연기만 잘하면 아주 정말 훌륭한 웃음거리이옵니다. 절름발이가 대답했다. 당연히 잘 해낼 수 있지. 왕이 몸을 고추 세우고 눈꺼풀을 내리깔며 엄숙하게 말했다. 이 가장놀이를 하시게 되면 숙녀분들이 겁에 질려 벌벌 떤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가장놀이의 장점이었죠. 깡충개구리가 말을 이었다. 재밌겠구만. 왕과 대신들이 목청을 합쳐 탄성을 질렀다. 소인이 어르신들을 오랑우탄으로 변장시켜 드리겠사옵니다. 그건 모두 제게 맡겨주십시오. 너무나 감쪽 같아서 가장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어르신들이 진짜 야수인 줄 알 것이옵니다. 그리고 물론 놀라서 모두 공포에 떨 게 틀림없사옵지요. 오, 아주 절묘한 착상이야. 왕이 기쁨에 차 고함을 질렀다. 깡충개구리, 내가 네 놈을 남자로 만들어주마. 사슬을 이용해 철컹거리는 소리를 내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감시자를 피해 함께 탈출한 것처럼 보이셔야 합니다. 무도회에 모인 분들이 사슬에 묶인 8마리의 오랑우탄을 진짜라고 착각할 때 벌어질 효과를 폐하께서는 상상도 못하실 것이옵니다. 곱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녀 무리 가운데로 야만적인 괴성을 지르며 뛰어들 때 말이옵니다. 그 둘 사이의 대조가 가져올 효과는 타의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옵니다. 그 말이 틀림없어 보이는구나. 왕이 말했다. 그런 뒤 대신들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깡충개구리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을 오랑우탄으로 가장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지만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했다. 문제의 짐승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문명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쟁이가 만든 모조품은 충분히 야수적으로 보인 데다 보통 이상으로 흉측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하면 그 짐승들의 실제 모습과 흡사하다고 받아들여졌다. 왕과 그의 대신들은 먼저 꼭 끼는 메리아스 셔츠와 속바지로 몸을 감쌌다. 그런 뒤 타르를 듬뿍 발랐다. 가장이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신 한 사람이 그 위에 깃털을 붙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난쟁이는 그 제안을 즉시 거절하고는 오랑우탄 같은 야수의 털은 황갈색 아마포를 쓰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범을 통해 보여주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8명은 모두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따라서 아마포가 타르 위를 둘러 두껍게 한 겹 발라졌다. 그런 뒤 긴 사슬이 조달되었다. 난쟁이는 사슬을 우선 왕의 허리에 주위에 묶은 뒤 대신들 중 한 사람의 몸에 묶었으며 그런 다음 차례차례 다른 대신들 몸에 묶었다. 사슬 묶기가 끝나자 그들은 서로에게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서서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깡충개구리는 오늘날 보르네오 섬에서 침팬지 같은 큰 유인원을 사로잡은 뒤 하는 방식처럼 사슬의 남은 부분이 그들이 그리는 원을 가로질러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했다. 가장무도의 개최 장소로 예정된 거대한 연회장은 천장이 높고 그 천장에 달린 단 하나의 창문을 통해서만 햇빛이 들어오도록 설계된 원형 홀이었다. 그 방은 바로 이처럼 특별한 밤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밤에는 천장 중간에 있는 철광창에서 떨어뜨린 사슬에 매달린 커다란 샹들리에를 통해 방을 밝혔다. 다른 샹들리에와 마찬가지로 이 샹들리에도 평형추를 이용해 높이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평형추는 둥근 천장 밖으로 내보내져 지붕 위로 내려떨어져 있었다. 방을 장식하는 일은 트리페타가 감독했다. 그러나 몇몇 실내 장식은 그녀의 친구인 난쟁이의
차분한 판단력에 따라 이루어진 듯했다. 이 무도의 날에 샹들리에를 없앤 것은 그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샹들리에에서 흘러내리는 촛농이 손님들의 호화로운 의상을 완전히 망칠 테니까 말이다. 연회장이 워낙 많은 손님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방의 중앙, 그러니까 샹들리에 바로 밑을 피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방의 구석구석에 돌출 촛대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세워진 채 방의 기둥 노릇을 하던 여인상의 오른손 위마다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큰 횃불들이 놓여졌다. 이 횃불들은 전부 50에서 60개 정도였다. 8마리의 오랑우탄들은 깡충개구리의 조언대로 참을성 있게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방에 들어갔다. 시계가 12시를 치자마자 일시에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니, 함께 굴러 들어갔다고 하는 편이 알맞겠다. 몸을 묶은 사슬 때문에 그들 대부분이 들어서는 동시에 저절로 넘어지거나 사슬이 걸려 넘어지거나 했기 때문이다. 가장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흥분은 대단했고 왕의 가슴은 환희에 넘쳤다. 기대했던 대로 적지 않은 수의 내빈들이 사납게 생긴 짐승들을 정확히 오랑우탄이라고 알아본 것은 아닐지라도 일종의 야수인 줄 안 게 분명했다. 많은 숙녀들이 공포로 기절했으며 연회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든 무기를 압수하도록 왕이 명령해 놓지 않았더라면 잔치는 이내 그 흥겨움을 피로 보상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다.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참석자들이 일제히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왕이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도록 한 명령이 이미 실행에 옮겨져 있었다. 그리고 열쇠는 난쟁이의 제안에 따라 그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소동이 극에 달해 가장무도회의 참석자들 모두가 자신의 안전에만 골몰하고 있을 때 보통 때 샹들리에를 다는 데 쓰지만 그때는 샹들리에를 치우면서 올려져 있던 사슬이 아주 서서히 아래로 내려와 그 맨 아래 고리가 바닥에서 1미터도 안 되는 높이까지 내려왔다. 연회장을 이리저리 온통 휘젓고 다니던 왕과 7명의 대신들은 마침내 방의 중앙에 도달했고 물론 그리로 내려와 있던 고리 가까이에 서 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그들이 계속 소동을 부리도록 부추기면서 그들의 뒤를 바짝 따라다니던 난쟁이가 둥그런 원의 중앙에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던 사슬을 손으로 잡아들었다. 그러고는 번개 같은 속도로 평소에 샹들리에를 매달 때 쓰던 고리에 그 사슬을 끼워 넣었는데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샹들리에의 사슬이 번쩍 축혀 올려지면서 오랑우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댈 정도로 바짝 붙어서게 되었다.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무도회의 참석자들은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사건 전체를 잘 꾸며진 장난으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 유인원들의 모습을 향해 폭소를 터뜨렸다. 이놈은 제가 맡겠습니다. 깡충개구리가 외쳤다. 그의 새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운 소음을 꿰뚫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다. 이놈들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놈들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찬찬히 뜯어본다면 누군지 당장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를 기다시피 해 간신히 벽에 도달했다. 거기에서 여인상 모양의 기둥에 있던 횃불 하나를 잡아챈 뒤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가던 길을 되짚어 방의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원숭이처럼 민첩하게 왕의 머리 위를 건너뛰어 사슬 위 몇 미터를 기어 올라갔는데 그러는 동안 내내 오랑우탄 무리를 향해 횃불을 비춰 그들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이제 곧 이놈들이 누구인지 밝혀내겠습니다. 라고 계속 외쳐댔다. 유인원들까지를 포함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배를 움켜쥐고 웃고 있을 테 그 광대가 벼랑간 휙 하고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사슬이 순식간에 10미터쯤 위로 끌어올려졌고 그와 동시에 오랑우탄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몸부림을 치면서 함께 끌어올려져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다. 깡충개구리도 올라가고 있는 사슬에 계속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한 오랑우탄 8마리를 내려보는 위치에 있었고 여전히 손에 들고 있던 횃불을 그들을 향해 내려 비추며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애쓰는 척했다. 이렇게 공중에 매달리게 된 오랑우탄 무리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고 그 바람에 1분가량 숨죽인 듯한 정적이 뒤따랐다. 그 정적의 끝이 난 것은 무도회가 열리기 좀 전에 왕이 트리페타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을 때 난데없이 들려와 왕과 대신들의 주의를 끌었던 낮고 귀에 거슬리는 삐걱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번엔 그 소리가 대관절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난쟁이의 송곳니에서 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난쟁이는 입 주변에 거품을 뿜어 물고 악문 입으로 이를 갈면서 분노와 광기에 넘치는 표정으로 눈을 부릅뜬 채 위쪽에 매달린 왕과 7 대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어릿광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하,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척하며 횃불을 들어다 왕의 몸을 감싸고 있던 아마포 천에 댔고 그 즉시 이글거리는 불꽃이 천을 타고 몸 전체로 얇게 번져나갔다. 30초도 되지 않아 그들을 도울 방도가 없어 어쩔 줄 몰라하며 공포에 질린 채 멍하니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던 무리가 지르는 비명소리가 낭자한 가운데 8마리의 오랑우탄 모두가 맹렬하게 불에 타올랐다. 순간적으로 더욱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피하기 위해 어릿광대마저 사슬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했다. 그가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잠깐 동안이지만 다시 정적에 빠져들었다. 난쟁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제 똑똑히 보이는군요. 이렇게 가장한 사람들이 어떤 유의 사람들인지. 바로 위대하신 국왕폐하와 7분의 대신이군요. 방어할 능력이 없는 소녀를 주저없이 후려치던 왕. 그리고 왕이 그처럼 무도한 행동을 하던 걸 부추기던 7명의 대신들. 저로 말하자면 전 고작 어릿광대인 깡충개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저의 마지막 즉흥경기이옵니다. 아마포와 타르의 강한 연소성으로 인해 난쟁이가 그 짤막한 연설을 마치자마자 그의 복수국이 완성되었다. 불에 그슬린 8구의 시체는 형체를 분별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악취를 풍기는 끔찍한 물체가 되어 사슬에 묶인 채 매달려 흔들거렸다. 절름발이는 손에 든 횃불을 그 시체들을 향해 힘껏 던진 뒤 유유히 천장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사라졌다. 난쟁이가 꾸민 불타는 복수극의 공범은 연회장의 지붕에 자리 잡고 있던 트리페타였으리라. 그들은 함께 고국으로 도망쳤다고 전해진다. 이후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